오늘 영상에서는 천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희귀 동물 30마리를 공개할 거예요. 그중 한 마리는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존재하는 동물이야 하고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더블 데이브. 더블 데이브는 희귀한 두 머리를 가진 가터 스네이크예요. 두 머리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해서 연구자들을 정말 신기하게 만들죠. 2019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데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연구자가 발견했어요. 이 뱀은 학명이 템너파이즈 서탈리스인 종인데 태아 시절에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머리마다 각자 뇌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방향이 반대로 가거나 먹이를 두고 서로 경쟁하기도 해요. 그런데 위는 하나라서 같이 먹기는 하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하고요. 정말 판타지 속 생물 같은 유전 이상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녀석이에요. 옥토고트, 문어발 염소. 2014년에 크로아티아 북서부에서 정말 놀라운 아기 염소가 태어났어요. 다리가 8개인 거예요. 별명은 옥토캣, 오토캐트이었고요. 이 염소는 외모도 외모지만 태어난 과정이 너무 신비로워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농장 주인이 처음엔 소문을 믿지 않아서 이웃들이 직접 보러 올 정도였대요. 곧 과학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전문가들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하나로 붙어서 여분의 다리가 생긴 거라고 설명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염소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생물의 발달 과정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과학계에 큰 인상을 남겼어요. 비둘기 물고기. 2018년에 중국 구이저우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비둘기 같은 머리를 가진 물고기가 나타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조합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 생물은 머리뼈 모양이 변형된 기형 물고기였고 그 덕에 새처럼 생긴 외모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발달 문제나 상처 혹은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준 환경 요인 때문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상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는 정상적으로 헤엄치고 다녔고 병에 걸린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불린 비둘기 물고기는 이상한 영상이 얼마나 빨리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보여주는 예예요. 두머리 상어. 바다는 신비로 가득하고 자연은 가끔 아주 드문 변이를 만들어내죠. 그런 사례 하나가 2013년에 플로리다 해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부가 임신한 황소상어를 잡았는데 안을 살펴보니 태아 하나가 몸통 하나에 완전히 형성된 머리 2개를 달고 있었어요. 각 머리에는 각각 뇌가 있었고 이 상태를 다이세팔리라고 부르는데 상어에게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연구자들은 이런 개체가 야생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헤엄치고 사냥하는데 심각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발견은 발달 이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주었고 자연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버팔로 악어. 태국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상한 동물을 만나면서 순식간에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 생물은 송아지 같은 몸통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부가 비정상적이고 파충류 같은 비늘이 덮여 있으며 길쭉한 주둥이가 있어서 불안한 인상을 줬어요. 동물 사진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면서 기원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일부 주민들은 놀라서 무서워하며 불행을 쫓는 전통의식을 치르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동물이 심각한 유전장애로 발달과 피부에 영향을 받은 송아지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는 태어난 후 오래 생존하지 못하게 만들죠.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이 사례는 그 지역에서 가장 특이한 생물학적 변이 사례로 남아있어요. 외눈박이 상어. 디지털 조작이 넘쳐나는 시대에 캘리포니아만에서 발견된 일이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임신한 모래호랑 상어 안에서 희귀한 상어 태아가 발견됐는데 이 녀석은 가운데에 단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태를 사이클로피아라고 부르는데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기능하는 시각 조직으로 형성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이 있으면 태어난 후에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이 사례는 큰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가장 특이한 생물학적 이상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생물체가 거의 신화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죠. 스탬피 더 덕. 스탬피는 2007년에 영국 농장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모두를 놀라게 했죠. 다리가 2개가 아니라 완전히 형성된 4개였거든요. 이런 돌연변이는 보통 움직임이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스탬피는 놀랍게도 잘 적응했어요. 여분의 다리는 걷는데 쓰지 않고 뒤에 끌리게 내버려 두었지만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걸음걸이를 개발해서 농장에서 활기찬 삶을 살았답니다. 여분의 다리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유료 처치를 받아야 했지만 스탬피는 계속 잘 지냈어요. 희귀한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거예요. 얼핀. 발핀은 희귀한 바다 하이브리드예요. 암컷 병코돌고래와 수컷 열대 파일럿고래, 때로는 가짜 범고래라고 불리는 그 종에서 태어났죠. 이 종들은 다르지만 보호와 먹이 활동을 위해 가끔 섞인 무리를 이루며 함께 다니거든요. 그래서 드물게 교배 기회가 생겨요. 결과는 돌고래의 우아함과 파일럿고래의 더 큰 체격을 결합한 동물이 나와요. 자연이 예상치 못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낸 독특하지만 실제 사례랍니다. 2다리 양. 2016년에 중국 인난성에서 태어난 한 마리 새끼 양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 양은 앞다리 2개만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줄타기 고개사처럼 똑바로 서서 균형을 잡으며 걷는 법을 배웠답니다. 현지 농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 이 동물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잘 적응해서 놀라운 기술로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되었어요. 호프라는 거북이. 자연은 종종 놀라운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그중 하나가 호프라는 작은 알비노 거북이예요. 호프는 희귀한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서 심장이 껍질 밖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태는 보통 생명을 위협하지만 호프는 파충류 애호가인 마이크 아일리나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살아남았답니다. 그는 부상이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심하게 통제된 환경을 제공했어요. 연약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호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녀의 이야기가 인스타그램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며 인내와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자이언트 웨타. 곤충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생물 중 하나가 자이언트 웨타예요.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이 크리켓 같은 큰 곤충은 몸 길이가 10c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가 쥐 한 마리보다 더 나갈 수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 중 하나랍니다. 무서워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어요. 크기 때문에 날 수 없고 움직임도 느려서 보통 땅 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죠. 성격이 온순한 것으로 알려진 자이언트 웨타는 진화가 거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생물을 만들어내면서도 완전히 현실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멋진 예예요. 깁. 자연이 드물게 유전자를 섞어 놓으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례 하나가 아일랜드 킬데어 농장에서 일어났어요. 농부가 염소와 양 사이에서 태어난 특이한 잡종을 발견했는데 애정 어린 이름으로 깁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동물은 일반적인 새끼 양처럼 두꺼운 털이 없고 대신 몸집이 더 날씬하고 다리가 민첩하며 에너지가 넘쳐요. 두 종의 특징을 섞은 것처럼 보이죠. 이런 잡종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염소와 양의 유전자 차이 때문에 보통 성공적인 출산이 안 되거든요. 놀랍게도 깁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태어났어요. 생물학적 확률을 깨고 말이죠. 황금 해마. 베트남 국립대학교 연구자들이 해마와 해파리에서 나온 발광물질, 그리고 미세입자를 섞은 실험실 연구를 했다고 해요. 초기 발달 단계에서 빛을 내는 효과를 관찰하려고요. 실험에는 100마리 이상의 살아있는 해마가 사용됐고 상어병이 아니라 순수 연구 목적이었어요.
빛나는 해마 사진이 온라인에 널리 퍼지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실험적일 뿐이고 유전자 변형 동물을 사치스러운 애완동물로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레오폰. 잡종 대형 고양이는 드물지만 가장 특이한 애 중 하나가 레오폰이에요. 표범과 암사자 사이의 잡종이죠. 샤사라와 츠남이라는 두 마리 새끼가 캐나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사육 중 태어났어요. 표범 디아블로와 암사자 롤라가 뜻밖에도 같은 공간에 있게 된 후였죠. 새끼들은 부모로부터 특징을 섞어 물려받았어요. 사자의 힘과 표범의 무늬가 어우러진 독특한 털과 외모로 드문 고양이 잡종의 놀라운 예가 됐답니다. 사람 얼굴 염소. 인도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염소 한 마리가 사람 같은 비율의 특이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동물 사진이 빠르게 퍼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전문가들은 이 외모가 드문 선천적 장애로 두개골과 얼굴 구조 발달에 영향을 준 거라고 설명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농장 동물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이전에도 기록된 적이 있어요. 외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잘 돌보고 있어요. 주인은 이 염소를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라마. 자연과 과학이 만나는 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라마예요. 라마는 카마라고 불리는 희귀한 잡종으로 낙타와 라마를 교배해서 태어난 거랍니다. 1998년에 두바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라마는 낙타의 힘과 지구력에 라마의 작은 몸집과 온순한 성격을 더하려는 과학적인 번식 노력의 결과였어요. 이 잡종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얼굴이 가늘며 눈에 띄는 힘을 물려받았지만 낙타와 달리 카마들은 혹이 없답니다. 연구자들은 이 잡종을 농업일이나 집 나르기에 적합한 동물로 기대하며 탐구했어요. 그래서 카마는 의도적인 교배의 매력적인 예가 되었지요. 알비노 악어. 알비노 악어와 알리게이터는 거의 신화 속 생물처럼 보이죠. 상아빛 흰 피부와 연한 분홍색이나 연한 파란색 눈을 가진 모습이요. 전설 속 괴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동물이고 엄청 희귀하답니다. 알비노 현상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겨요. 멜라닌은 피부와 눈 색깔을 담당하는 색소예요. 이 때문에 이 파충류들은 위장 능력이 없어서 포식자에게 쉽게 들키고 더 취약해지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알비노 악어와 알리게이터는 야생이 아닌 보호된 환경, 예를 들어 동물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약 100마리 정도만 존재한다고 추정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파충류 중 하나랍니다. 두 머리를 가진 새끼 돼지. 필리핀의 작은 농장에서 주인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희귀한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새끼 돼지는 머리가 둘에 눈이 셋이었어요. 이 상태를 다이세팔리라고 부르는데 곧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답니다. 술탄 쿠다라트에서 태어난 이 새끼 돼지는 각 입이 따로 젖을 먹으려 해서 먹이가 어려워 생존이 힘들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 사례는 목격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심각한 발달 이상의 희귀하고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피그미 세 발가락 나무늘보.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느린 움직임으로 유명하죠. 모든 나무늘보들이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 때문에 피그미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특히 취약해졌답니다. 이 희귀종은 서식지 파괴와 분리, 사냥, 야생 고양이의 존재, 그리고 동물과 서식지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보전 노력은 지금까지 개체 수 감소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보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국적인 동물 수요 때문에 불법 거래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런 압력들이 계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늘보종 중 하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큰 아르구스. 큰 아르구스라고 알려진 이 생물은 신화 속 괴물이나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특히 보르네오에 사는 희귀한 꿩 종류예요.
정말 은밀하게 숨어 다녀서 경험이 많은 관찰자들도 야생에서 딱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요. 큰 아르구스는 화려한 구애춤으로 가장 유명한데 이 모습을 직접 보는 건 정말 드물고 영상으로 찍기도 어려워요.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은밀한 습성 때문에 이 종을 보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미래의 세대도 이 놀라운 행동을 계속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수마트라 오랑우탄.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서식지 파괴가 많은 종들을 심각한 개체수 감소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예예요. 사람과 달리 이 동물들은 쉽게 이사 갈 수 없고 안정적인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인간의 확장으로 인한 수년간의 삼림 벌채가 수마트라 숲을 크게 줄여서 오랑우탄들의 서식지가 좁아지고 자원이 부족해졌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야생에서 개체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어요. 재조림과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 같은 보전 노력들이 손상된 서식지를 복구하고 남아있는 개체들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긴주둥이 에키드나. 긴주둥이 에키드나, 학명은 자글로수스 아텐보로우기인데 오랫동안 멸종된 줄 알았던 이 동물이 2023년 11월에 다시 기록됐어요. 옥스퍼드 대학 탐험팀이 인도네시아의 외딴 숲에서 귀한 영상 자료를 촬영한 거예요. 이 은밀한 포유류는 단공류로 가장 오래된 포유류 계통 중 하나예요. 알을 낳고 기원이 쥐라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1억 6천만 년 이상 된대요. 길쭉한 전기 수용 부리를 가지고 있고 이빨이 없으며 끈적끈적한 혀와 보호용 털과 가시가 있어서 비밀스럽고 야행성인 삶에 잘 적응했어요. 곤충을 먹으며 사냥하고 토양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극도로 수줍음이 많고 신진대사가 느려서 100년 넘게 관찰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주네요. 이 재발견으로 에키드나는 실라칸스나 투아타라 같은 소위 살아있는 화석 종류에 들어가게 됐어요. 생물학적 중요성 외에도 현지 전통에서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인내와 회복력, 균형을 상징한답니다. 이 발견은 과학적인 성과이자 앞으로의 도전을 상기시켜주네요. 희귀종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삼림 벌채, 광산 개발, 농업 확장 같은 지속적인 위협이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긴주둥이 에키드나를 보호한다는 건 그 숲 서식지와 그곳에 의존하는 수많은 종들을 보존하는 의미예요. 황금사자 타마린. 황금사자 타마린, 학명 레온토피테쿠스 로살리아는 브라질에서 야생동물 보전에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예요. 대서양 숲에 서식하는 이 작은 영장류는 밝은 황금빛 털로 유명한데 이 털이 어두운 얼굴 주위를 갈기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작은 사자처럼 보이죠. 몸집은 작지만 한때 멸종 직전까지 몰렸다가 회복된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탄력성과 회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대서양 숲에만 서식하는 이 종은 빈터가 있는 울창한 저지대 숲을 의지하며 살아요. 피난처로는 속이 빈 나무를 이용하고 먹이는 과일, 곤충, 작은 동물들로 다양하답니다. 매우 사회적인 황금사자 타마리는 가족 무리를 이루며 생활하고 소리와 냄새 표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새끼 양육도 함께 나눠 맡아요. 특히 수컷이 새끼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1970년대까지 서식지 파괴, 숲분리, 불법 밀거래 때문에 야생 개체수가 대략 200마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 위기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보전 활동 중 하나를 촉발시켰죠. 브라질과 국제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서식지를 보호하고 숲을 복원하며 개체 수를 늘려나갔어요. 오늘날 황금사자 타마리는 잘 조율된 보전 활동이 심각한 개체 수 감소를 되돌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나건조. 나건조는 주로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호주 동부 일부에 서식하는 새들의 한 과예요. 이 과에는 대략 45종이 있는데 많은 종이 개체 수 감소를 겪고 있답니다. 이 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협은 종마다 비슷해요. 과거에는 화려한 깃털 때문에 사냥당의 장식이나 직물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삼림벌채로 자연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압력이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하다 보니 과 안에 여러 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서
보전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포사. 마다가스카르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하지만 많은 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섬에서 가장 독특한 동물 중 하나가 최상위 토착 포식자인 포사예요. 포사는 망구스와 친척이고 여우원숭이의 주요 포식자로 알려져 있죠.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지만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체수 추정치가 불확실하고 보전 활동이 복잡해지며 야생에서의 실제 상황을 평가하기도 힘들답니다. 점박이 손물고기. 점박이 손물고기, 학명 브라키오니크티스 히르수투스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물고기 중 하나로 헤엄치기보다는 지느러미 같은 손을 이용해 해저를 걸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해요. 태즈메니아 연안 수역에만 서식하며 아주 제한된 서식지를 차지하고 이동 능력이 거의 없어서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죠. 오염, 연안 개발, 우연한 어업, 침입 포식자들이 개체수를 크게 줄였어요. 현재 절멸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남은 개체수가 몇천 마리에 불과해서 생존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서식지 보호, 이협 관리, 번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전 활동이 진행 중이에요. 점박이 손물고기는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우면서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전문화된 종이 얼마나 취약한지 상기시켜주는 존재랍니다. 바키타. 많은 수생생물 종들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키타만큼 멸종 위기에 몰린 종은 거의 없답니다. 바키타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희귀한 해양 포유류로 멕시코의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 근처 캘리포니아만 북부에서만 발견되어 최근 보전 단체들의 추정에 따르면 남아있는 개체수는 10마리도 안 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어요. 1958년에 발견된 이 종은 불법 어망에 걸려드는 탓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바키타는 해안 가까이에서 살고 인간 활동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포획되는데 특히 취약하답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극도로 적은 상황에서 이 종은 멸종의 극한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전 노력만이 생존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아홀로틀. 아홀로틀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양서류 중 하나로 멕시코 원산이에요. 이름은 아즈텍 신에서 유래했지만 그 놀라운 능력은 신화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거랍니다. 아홀로틀은 잃어버린 팔다리를 재생하고 심지어 중요한 장기 일부까지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유명해요. 야생에서는 멕시코시티 남쪽 가장자리 근처 호수와 연결된 남아있는 운하와 습지에서만 살아요. 아홀로틀은 세계 다른 곳에서 사육되어 애완동물로 키워지지만 야생 개체군은 오염과 서식지 상실, 수질 오염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완전히 물속에서 사는 탓에 환경 오염 물질에 특히 취약하답니다. 1998년에는 평방킬로미터당 약 6,000마리가 있었는데 2010년에는 그 수가 약 35마리로 떨어졌어요. 이 극적인 감소 때문에 지금 이 종은 극도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보전 노력이 없으면 아홀로틀은 심각한 멸종 위험에 처할 거예요. 오카피.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오카피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오카피는 19세기 후반까지 서구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종이에요. 그 독특한 외모 때문에 야생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동물이기도 하죠. 콩고 분지 밀림에 서식하는 오카피는 자연스럽게 은둔적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빽빽한 식물 속에 숨어 지내요. 이 종은 1901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얼룩말 같은 뒷다리 줄무늬에도 불구하고 기린에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줄무늬는 숲속 빛 속에서 위장을 돕고 개체들 사이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희귀성과 제한된 서식지 때문에 오카피는 특별한 보전 노력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포유류 중 하나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랍니다.